예, 오늘은 전치사도 동사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전치사를 전치사로만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반쪽만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치사를 동사로도 알아야 나머지 반도 알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바이가 전치사로 쓰일 때는 주체 행위의 중심이 되는 것이지만 주어가 하는 행위의 중심이 되는 것이지만 바이가 동사, 즉 내용 동사로 쓰이게 되면 옆을 지나가다, 옆에서 지키다, 옆에서 방관하다 이런 의미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저는 요즘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나라 영어 학습자들이 전치사의 동사적 역할에 너무 무지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TV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 분이 해외여행을 가셔서 현지인의 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집에 들어가기 전에 집주인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Can I come? 이분의 의도는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신 것 같은데 정작 중요한 전치사 in을 빼놓으신 것이죠. come in이라고 하셔야 되는데 그냥 come이라고만 말씀하시고 말았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묻는 말에서 in이 빠졌다는 것은 결국 가장 중요한 말이 빠진 것이죠. 만약 이분이 들어가도 될까요? 라는 말을 하고자 할 때 in을 먼저 떠올리셨다면 결코 in을 빼놓는 일은 없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이나 저나 또 우리나라의 다른 영어 학습자들이나 전치사를 단지 전치사로만 배워왔기 때문에 전치사의 이런 동사적 역할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도 될까요? 라는 말을 하고자 할 때 in을 떠올리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이죠. 또 다른 예를 들면 손을 들다 라는 이런 말을 하고자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들다 라는 말을 들으시면 어떤 말이 먼저 떠올리십니까? lift, raise 이런 동사들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보다 쉽고 단순한 업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lift나 raise 같은 이런 동사들이 떠오르는 것이죠. 우리는 전치사는 그저 전치사로만 배워왔기 때문에 동사적으로 활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경기를 취소하다 이런 말을 들으시면 취소하다, 취소하다, 캔슬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보다 쉽고 더 단순한 오픈은 결코 떠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업이나 오픈은 내용을 표현하는 내용 동사이기 때문에 이 앞에는 행위를 표현하는 행위 동사가 하나씩 필요하기는 합니다. 푸시나 홀드를 쓰면 되겠죠. 또 아래에는 콜을 쓰면 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 구체적인 의미는 이미 업이나 오프가 다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말 던져 넣다를 보면 이렇게 던지다가 라는 동사와 넣다 라는 동사 두 개가 결합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던지다 라는 이 동사가 주어가 직접적으로 한 행위인 것이죠. 주어의 순수한 행위가 바로 던지다 라는 이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어가 직접적으로 하는 행위, 주어의 순수한 행위를 행위동사라고 표현합니다. 반면에 넣다라는 이 동사는 주어가 직접적으로 한 행위가 아닙니다. 단지 던졌다는 행위가 만들어낸 또 다른 행위인 것이죠. 즉
던졌다라는 행위가 만들어낸 행위의 내용인 것입니다. 행위의 내용을 표현하는 동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내용 동사라고 부릅니다. 주어가 직접적으로 한 주어의 순수한 행위를 표현하는 동사는 행위 동사라고 하고, 이런 행위로서 만들어낸 행위의 내용은 저는 내용 동사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이 넣다는 주어가 직접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닌 이런 행위로서 만들어낸 내용인 것이죠. 그럼 영어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영어는 제가 전치사도 동사다 1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어가 직접적으로 하는 순수한 행위만을 동사로 표현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어가 직접적으로 하는 주어의 순수한 행위만을 동사로 표현한다. 즉 여기서는 던지다라는 이것이 주어의 순수한 직접적인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만을 동사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주어가 한 직접적인 행위가 아닌 것은 당연히 동사로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전치사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throw가 주어의 직접적인 행위를 표현하는 행위 동사가 되는 것이고, 내용을 표현하는 in은 내용을 표현하는 내용 동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기존 문법에서 뭐라고 이름 붙여놨죠? 바로 구동사라고 이름 붙여놓은 것이죠. 우리말은 동사 두 개를 결합해서 이런 구동사를 만드는데, 영어는 주어가 하는 직접적인 행위만을 동사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렇게 동사 하나와 내용을 표현하는 전치사 또는 부사 하나가 결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동사가 바로 주어가 순수하게 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표현하는 행위 동사가 되는 것이고요. 전치사나 부사는 내용을 표현하는 내용 동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청소하다라는 한자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자말 청소하다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의 행위 동사와 하나의 내용 동사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청소한다는 말은 더러운 것을 치워서 깨끗하게 한다는 이런 의미죠. 결국 더러운 것을 치운다라는 것이 바로 주어가 하는 직접적인 행위가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깨끗해진다는 것은 이런 더러운 것을 치움으로써 만들어낸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더러운 것을 치운다는 이 소가 주어가 직접적으로 하는 행위 동사가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깨끗하게 된다는 이 청은 내용을 표현하는 내용 동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소에 해당하는 것을 행위 동사로 표현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행위 동사 소에 어울리는 행위 동사는 바로 clean이라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는 이 자리에 들어가야 할 내용 동사인데요. 깨끗하게 하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내용 동사는 과연 무엇이 좋겠느냐는 것이죠. 어떤 전치사를 사용해야 깨끗하게 하다라는 이런 의미를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행위를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깨끗하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 고결하게 하다, 이렇게 연결 수가 있으려나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것을 업이라고 표현하나요? 깨끗하게 하다, 고결해지다. 어쨌든 우리로서는 깨끗하게 하다라는 이런 동사와 업을 쉽게 연결시키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은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용동사, 즉 전치사를 동사로 봐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용동사, 즉 전치사도 이렇게 목적어를 갖는다는 것이죠. 행위동사가 목적어를 갖듯이 내용동사 또한 전치사 또한 이렇게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전치사를 동사로 봐야 하는 또 다른 이유인 것입니다. 입을 가리다라는 이 말을 내용동사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바로 over my mouth가 되는 것이죠. 이 입이 내용동사, 전치사 over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카드를 뒤집다라는 우리말이 있는데 이 뒤집다라는 것을 표현할 또 뒤집다라는 말에 가장 적합한, 가장 어울리는 내용동사는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뒤집다라는 것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전치사는 어떤 것이 될까요? 바로 over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over가 바로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런 그림을 표현하는 것이 over이기 때문에 뒤집다라는 말에 가장 적합한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는 이 행위동사의 목적어인 것이죠. 이 내용동사, 전치사의 목적어가 아닌 이 행위동사의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쓰일 만한 가장 흔한 전치사, 가장 흔한 행위동사는 바로 턴이 되겠습니다. 턴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턴에 돌리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턴은 단지 어떤 전환을 표현하는 것이죠. 방향의 전환, 위치의 전환, 자세의 전환, 이렇게 전환을 표현하는 것이 턴입니다. 결국 카드를 턴해서 뒤집는 것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자리에는 꼭 턴만 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어의 직접적인 행위가 다른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바람을 후 불어서 카드를 뒤집었다면 여기에는 blow라는 행위동사를 쓸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이 턴이기 때문에 여기 턴이라고 해놓은 것 뿐입니다. 제자리에서 한 바퀴 삥 돌다, 한 바퀴 뱅그르르 돌다를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내용동사, 전치사는 어떤 것일까요? 바로 around가 되겠죠. around가 표현하는 게 바로 이것 아닙니까? 이거 원이 좀 찌그러졌지만 동그란 원이기 때문에 한 바퀴 삥 돌다를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내용동사, 전치사는 around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위동사는 역시 턴을 써주면 되겠고요. 그림을 보시면 아이가 스카프를 이렇게 목에 삥 둘러 두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목에 두르다를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내용동사, 전치사는 바로 aroun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에 두르다는 이렇게 around my neck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around는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기 때문에 목에 두르다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가장 적합한 전치사는 around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around my neck은 바로 around 내용동사의 목적어가 되어야 되겠죠. 이 스카프는 행위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행위동사의 자리에 들어갈 만한 주어가 직접적으로 한 행위는 가장 만만한 게 put을 쓸 수가 있겠고요. have를 쓸 수도 있겠죠. have를 써서 나는 스카프를 가지고 있다. 내 목에 둘러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throw를 써서 조금 거친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급해서 대충 목에 둘렀다. 이런 식의 표현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습니다. throw를 사용해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아들이 아버지의 어깨에 타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아들이 아버지 어깨를 바탕으로 해서 앉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목마를 태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목마를 태우다라는 말을 내용에 가장 적합한 내용 동사 전치사는 on이 되겠습니다. on. 그래서 on my shoulder 하면 목마를 태우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내 아들이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어깨를. 이것이 결국 내 아들을 목말 태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 들어갈 만한 행위 동사로는 우리 제일 만만한 put이나 get을 쓰면 되겠습니다. 아주 의미가 단순한 put이나 get을 행위 동사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등이 없다. 등이 없는다는 것도 결국 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면 등에 업힌 것이 되는 것이죠. 이 아들이 이 아버지의 등을 바탕으로 해서 있으면은 그것이 등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등이 없다는 on my back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만한 행위 동사로는 역시 put이나 get을 사용하면 되겠죠. 자전거 부품을 조립하다. 조립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일단 assembly라는 동사가 떠오를 수도 있겠는데 그보다 더 쉽고 단순한 내용 동사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together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부품들을 함께 하도록 하면 그것이 결국 조립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만한 행위 동사로는 우리 또 단순한 의미가 아주 단순한 put을 쓰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분해하다, 자전거를 분해하다라고 이런 의미를 만들고 싶을 때는 여기에 적합한 내용 동사로는 apart가 쓰이면 되겠습니다. apart 하면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뜨려 놓는 것이죠. 그래서 분해하다라는 의미를 만들 때는 apart를 사용하면 되겠고요. 여기 들어갈 만한 행위 동사로는 take 쓰면 되겠습니다. 핸드폰을 한쪽으로 치워두다. 여기에 가장 적합한 내용 동사는 바로 aside가 되겠습니다. my cell phone aside 하면 이 핸드폰이 여기 있던 핸드폰이 한쪽으로 이렇게 치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들어갈 만한 행위 동사로는 또 이렇게 put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터널을 통과하다. 통과하다에 가장 어울릴 만한 내용 동사로는 역시 through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through a tunnel 하면 터널을 통과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이 앞에 들어갈 만한 행위 동사로는 drive를 쓰게 되면 운전해서 터널을 통과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시트콤 프렌즈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친구가 셔츠를 입었는데 그 셔츠가 너무 얇아서 젖꼭지가 비쳤던 것이죠. 그것을 본 상대방 친구가 했던 말이 바로 I can see your nipples 였습니다. 일단 주체행위를 I can see your nipples라고 일단 표현하는 것이죠. 네 젖꼭지가 보인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뒤에 through your shirt 하면 라고 이렇게 보충 설명을 붙인 것이죠. 그러면 네 셔츠를 통해서 보인다. 네 셔츠에 비쳐서 보인다. 라는 속이 비쳐서 보인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 패션 중에 시스루라는 패션이 있죠. 시스루 백 하면 백이 비쳐서 속이 비쳐서 내용물이 다 보이는 그런 백을 시스루 백이라고 하고 또 셔츠가 너무 얇아서 속이 비치는 그런 셔츠를 시스루 셔츠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시스루가 바로 시스루가 되는 것이죠.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된다는 이런 성장하다를 표현할 만한 가장 어울리는 내용 동사는 역시 up이 가장 적합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만한 행위 동사로는 바로 grow를 쓰면 되겠죠. grow란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은 이만했던 것이 내일은 또 요만해지고 내일 요만했던 것이 모레는 또 요만해지고 이런 것이 바로 grow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grow 하면 성장하다가 되겠고요. 또 아이를 키운다는 이것도 역시도 내용 동사로는 바로 up이 가장 적합하겠죠. 그래서 a child up 하면 아이를 키운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행위 동사로는 bring을 쓰는데 bring 자체에는 구체적인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여기서 다 표현되는 것이죠. 아이가 업한다는 것이 결국 아이를 키운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탈출하다. 이 탈출한다는 것도 결국 밖으로 나가는 것이죠. 단지 허락받지 않고 밖으로 나간다는 것뿐 결국 탈출한다는 것도 나가는 것이니까 이 탈출하다에 가장 적합한 내용 동사는 out을 쓰면 되겠습니다. 단지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게 바로 이 행위 동사죠. 행위 동사. 탈출이나 탈옥처럼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데 만일 행위 동사를 평범하거나 얌전한 행위를 표현하는 이런 행위 동사를 쓴다면 어울리지 않겠죠. 이렇게 탈출이나 탈옥처럼 불법적인 행위를 할 때는 이 행위 동사를 좀 더 거칠거나 좀 파괴적인 행위를 표현하는 그런 행위 동사를 써주는 것이 더 어울리겠죠. 구동사라는 것이 행위 동사 하나와 내용 동사를 조합해서 만드는 것인데 구체적인 의미는 내용 동사가 표현하는 것이고 결국 행위 동사는 구동사의 분위기, 그 구동사가 어떤 분위기의 구동사인지를 표현하는데 표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행위 동사가 되는 것이죠. 구동사의 내용이 좀 더 불법적이고 파괴적이라면 그 행위 동사도 역시 좀 더 불법적인 분위기가 나오고 파괴적인 그런 분위기의 행위 동사를 써주는 것이 어울릴 것입니다. 기차가 도착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기차가 역으로 들어온다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도착하다에 어울리는 내용 동사는 in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위 동사로는 풀이나 get을 쓰면 되겠고요. 내리누르다. 내리누르다에 가장 어울리는 내용 동사가 어떤 게 있을까요? 누른다. 예, 이런 게 누르는 것이죠. 이런 게. 그래서 누르다에 가장 적합한 내용 동사는 down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역시 눈여겨볼 만한 게 이 내용 행위 동사인 것이죠. 조금 전에 탈출하다는 그런 내용에 가장 어울리는 행위 동사가 브레이크였죠. 탈출하다에 가장 어울리는 행위 동사가 브레이크였듯이 여기서 누른다는 이런 내용에 가장 어울릴 만한 내용 동사가 행위 동사가 바로 weigh가 되는 것입니다. 누르는데 그냥 누르는 것이 아니라 무겁게 누른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것이죠. weigh를 쓰게 되면 누르긴 누르는데 무겁게 누른다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 행위 동사 자리에 weigh를 쓰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것은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 분사형인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누르는 주체가 되는 것은 주어가 아니라 by, 즉 이 문장의 행위의 중심이 되는 것은 the burden of responsibility가 되는 것이죠. 책임감이라는 그런 무거운 짐이 누르는 것이죠. 먼지를 털다. 결국 먼지를 턴다는 것은 먼지를 떼어내는 것이죠. 몸에 붙은 먼지를, 옷에 붙은 먼지를 떼어내는 것이니까
털다에 가장 어울릴 만한 내용 동사는 off가 되는 것이죠. off. dust. off 하면 먼지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위 동사로는 이렇게 브러쉬를 쓸 수가 있네요. 솔질에서 털어낸다. 이런 느낌으로 브러쉬를 이렇게 동사로서 표현한 것이죠. 예, 눈이 사라지다. 사라지다에 가장 어울릴 만한 내용 동사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라지다, 도망가다. 이런 내용에 가장 어울릴 만한 내용 동사는 away가 되겠습니다. away. 도망가거나 사라지거나 멀어지는 데 가장 어울리는 내용 동사가 바로 away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행위 동사를 주어가 직접적으로 하는 행위 동사를 melt를 쓰게 되면 결국 녹아서 사라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전치사도 동사다 시리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용이 준비되는 대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할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구동사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조금씩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고요. 다음번 강의에서는 도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치. 우리가 도치라고 말을 해서 부르기는 하는데 사실 도치라는 말에 해당되는 것은 아주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치가 아닌데 어쨌든 여기서는 그냥 일단 도치라고 해두죠. 도치라고 해두는데 결국 지금 기존 문법에서는 도치가 왜 도치라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죠. 그래서 왜 도치라는 것이 생겨나고 왜 그것이 필요한지 그것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 도치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또 새로운 것까지 보태서 다음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